안녕하세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김지한입니다. 이전 강의에 이어 다음 강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로컬 머신의 개발 환경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깃을 설치하셔야 되는데 시스템에 깃의 버전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요. 만약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깃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OS에 맞는 깃 버전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깃의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깃을 설치했으면 그 다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역적인 콤피그를 몇 개 해줘야 되는데요. 깃을 콤피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커밋하거나 머지하는 이런 모든 깃의 활동을 누가 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git config global 유저 네임을 먼저 세팅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이름 지민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git config global user 이메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보통 GitHub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콤피그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글로벌에 있는 .git config 파일을 한번 캣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Hub의 저장소에 가시면 git ignow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git ignow는 여러분들이 깃을 커밋할 때 무시해야 될 파일들을 목록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GitHub에 가셔서 저 같은 경우는 Mac OS이기 때문에 Mac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시스템에서 ignore 해야 되는 파일 목록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편집기로 홈 디렉토리에 git ignore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복사된 파일을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시면 여러분들이 각 프로젝트에서도 저런 동일한 내용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깃의 세팅을 완료했으니 SSH를 이용해서 GitHub와 로컬 머신의 깃을 연동해야 됩니다. 먼저 홈 디렉토리에 ls를 하셔서 SSH 키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작성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파일이 없다면 SSH 키 젠을 통해서 새로운 키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SSH 키 젠 -t RSA 방식으로 사용하시고 -b 4096 다음에 -c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GitHub에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파일명은 디포트 파일명 쓰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 시큐어 레이어가 필요하시면 추가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 그냥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퍼블릭 키고 하나는 프라이빗 키입니다. 이 키를 SS 에이전트에 등록시켜야 하기 때문에 SS 에이전트를 백그라운드에 동작시킵니다. 생성된 SSH 키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SSH add를 이용해서 생성된 키를 추가시키면 됩니다. add가 됐다는 메시지를 보셨고요. 퍼블릭 키를 Mac OS 같은 경우는 pbcopy를 이용해서 클립보드에 그 내용을 복사합니다. GitHub 사이트에 가시면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왼쪽에 SSH GPG 키를 가십니다. 여기서 New SSH Key 버튼을 누르셔서 새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른 시스템에서 하나 추가되어 있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데요. 이름은 Mac OS 보통 시스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된 키를 넣고 add SSH 키를 하시면 됩니다. 이 키가 SSH에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SH-t git at github.com을 치시면 실제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hi 하고 id가 나오는 거, id 메시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깃이 설정되었으니
자바스크립트 노드 프로그램을 위해선 시스템에 로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노드 사이트에 가시면 대부분 이제 LTS 버전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시스템에 이제 한 가지 버전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오픈 소스를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별도의 노드 버전 매니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걸 nvm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GitHub의 nvm 사이트를 가시면 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제 실제 설치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이제 배시 쉘에서 인스톨 쉘을 돌려서 nvm을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별도의 버전을 설치하기가 좀 껄끄러우시면 GitHub에 tj-n이라고 있습니다. 이 n 같은 경우는 특정 버전의 노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하긴 하지만 이제 간단한 쉘 스크립트로 노드 버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시스템에 nvm과 노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정 노드 버전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아주 유용한 것이 nvm입니다. 이제 노드 설치가 끝나셨다면 npm.js.com에 가셔서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이 npm.js 계정을 만든 이유는 이후에 노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퍼블리시까지 해볼 것이기 때문에 계정이 있어야 npm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npm을 셋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글에서 npm set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npm 문서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가셔서 npm config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config 파일을 이제 npm rc에 저장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uthor name과 author email, URL 그리고 라이센스 정보 정도만 입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터미널로 오셔서 노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제 npm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npm set init author name을 하셔서 영문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pm set init author email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pm set init author URL 하셔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주소를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이센스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라이센스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MIT 쓰고요. 한번 잘 저장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파일은 이제 홈 디렉토리에 .npm rc에 저장되고 이런 값들이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은 추후에 이제 npm init을 통해서 노드 패키지를 작성하실 때 기본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초기 세팅을 마치면 이제 아까 npm.js.com에서 만든 계정을 등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pm add user를 하시면 아까 만든 계정과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npm rc에 이제 관련된 인증키가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npm 레지스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